fx가 유리함수네요. 유리함수인데 1차분의 2차 꼴의 유리함수고 저 미분했을 때 저렇게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목셈 미분법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나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기도 해요.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처음식이 어떤 얘들아? 2x 없어지고 플러스 4니까 처음식이 이렇게 하면 똑같지? 그렇게 한 다음에 앞부분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앞에 거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에 거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얘도 나눠버려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해봐. 귀찮아.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미분해서 그냥 다 묶어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f'x는 따라하세요. 분모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해봐. 분자미분 분모 그대로. 그럼 2x하고 x 플러스 1 일단 쓴 거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럼 부호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구는 그대로 놓고 분자 그대로 놓고 누구만 미분? 근데 분모 미분하면 몇이라서 x제곱하고 조심할 거 마이너스다. 계산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x제곱이니까 빼면 x제곱 될 거고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아, 이 그래서 그렇게 묶어내는 거 하나네. 여기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은 말이죠? 앞쪽으로 묶어낼 수 있겠지? 1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남은 게 마이너스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 b는 5, a 플러스 b는 6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질문한 사람? 저희 어디까지 해봤어? 그 묶는 걸 못했어. 역시 묶어내는 거 못했어? 네네. 오늘 경험으로 가져보시고요. 이게 약간 그럴 수 있어. 이게 수학상에서 그 나머지 정의 인수정 1단원에서 다음씩 나눗셈 할 때 약간 이렇게 분수를 나오면 진짜 나눠버리면은 몫이 아까처럼 1로 딱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8 했고 우리 83 봅시다. 이야 얘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우리 이거 몫셈균법 안 쓰죠? 우리 x n승이 n이 자연수가 아니어도 이제 그냥 그 전에 자연수일 때 어떤 것처럼 미분해 된다고 배웠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그대로 미분해버리면 돼. f 프라임 x는 하면은 자 마이너스 1 내려올 거죠? 그러면 얘는 몇 승으로 변하고? x 마이너스 하고 x의 마이너스 2승 얘는 몇이 앞으로 곱해지고 앞에 마이너스 3 곱해지고 x의 몇 승? 이렇게 되면 어차피 그러면 f 프라임 몇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차피 얘 1, 1, 1 되니까 이 개수들만 쓰면 되는 거잖아. 벌써 규칙 보이나요? 얘가 그대로 내려온 것만 그대로 딱 나갔지. 그럼 얘는 f 프라임 1은 규칙 보니까 마이너스 5가 1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9까지 홀수를 1부터 몇 개? 하면 25죠? 홀수 5개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등차 소열하고 쓰든 직접 더하든 아니면 등차 소열 5개 홀수 개면 중앙 곱하기 함수이고 5 곱하기 5해도 되고 그런 거에 마음대로 여기 질문한 사람도 어디까지 해봤을까? 저요? 묶기를 잘못 눌렀어요. 그러나요? 다음은 595번 쭉쭉 그냥 나갈게. 자, 미분 가능한 fx가 f0은 0이고 f'0은 2를 만족시킬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요 극한식에서는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면 분모 몇 나와? 0. 분자의 안쪽에 f0이 0이니까 바깥쪽도 f0은 0 해서 0분의 0꼴 나오죠?
0분의 0꼴을 다루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극한식의 계산.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세 번째가 로피탈의 정의. 근데 계정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극한식의 계산,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말고도 우리가 삼각함수 선형분사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 선형분사에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나는 미분계수 정의를 쓸게. 뭐 통째로 얘를 f로 넣으려고 하는 f이 있으니까 얘를 gx가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분의 gx니까 이거 g 프라임 몇 말하는 거죠? g 프라임 0 말하는 거죠. g 프라임 x를 구하기 위해서 gx는 fx니까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쪽은 그대로 있고 무슨 미분을? 소미분을 뒤에 뭐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x에 몇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이 안쪽 0이죠? f 프라임 0이니까 몇이고? 2 여기 0 대입하니까 2의 답은 이렇게 되겠지? 됐나면 안 되지? g 프라임 x니까 이거 g 프라임 0은 4.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거 수투랑 비슷한 느낌인데 수투에서는 이걸 미분을 못했어요. 합성은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다. 저는 598번이라 쓴 거겠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되게 중요한 조건이지만 여기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거야. 그래서 습관을 미리 들이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요한 문제 풀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 동그라미 fx가 모든 식에서 x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킨다. 그럼 이게 무슨 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항등식이니까 대입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다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봤더니 이거는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 뭐분의 먹고릴 거기 때문에 그럼 f1이 몇이다? 식 두 개를 얻어놓고 이거 얻어놓고 얘를 구해라 이거는 물어보는 거 똑같죠? 자, 극한식을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모양이 맞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야 바꿀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하면 못 바꿔요. 극한식 계산 다 해. 리미트 계산해야 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야 f 프라임 1 구하라고 했지. 그럼 다짝짝 뭐 해버린 다음에? 미분한 다음 몇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3-x 1 나오겠죠? 근데 대입하고 싶다는 x에 1 대입한 거 이거 안 쓰려나? 미적계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겠네요. 그냥 안 할게. 안 하고 바로 미분할게요. 자, f는 x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f 프라임 한 다음에 얘다가 무슨 미분을? 꼭 곱해줘야겠죠. 이것이 f 프라임 fx에 3x-2라는 1차 함수를 합성해 놓은 거니까 합성함수 문법이 나와줘야 돼. 얘는 계산하면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될 거고 코사인 한 다음에 파이 x인데 이 속미분 각이 원래 x인데 파이 x가 합성된 거야. 속미분 누가 곱해져 있었어야 돼? 파이.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될 거고 바로 마이너스 파이 사인 이렇게 써도 되겠니?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x에 몇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되죠. 주의할 거는 1 대입하면 좌변이 f'1이 아니야. 몇 f'1이야? 3f'1이니까 마지막에 계산해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 대입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사인 파이는 몇이니까? 네, 날라가겠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답을 써서 보통 틀려. 그래서 따라서 한 다음에 f'1을 몇이나 써줘야 돼요? 네,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그냥 대입하고 싶은 거에서 대입하고 없으면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다음 601번. 야 이런 거지 같은 이걸 미분하래. 야이씨 개같이 생겼죠. 그래서 ln을 취해준 거야. ln 취하면 이 전체의 몇 분의 몇을? 와? 근데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 2분의 1 맞고 2분의 1 풀고 2분의 2분의 하면은 2분의 1 맞고 사인이니까 이거 코탄된데 루트 코탄된데 제곱이네 심지어. 이렇게 해볼게. 네, 이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는데 그냥 ln으로 처리할게요. y는 식을 좀 변형을 할게요. 우리가 이거 안쪽에 내가 루트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니? 맞아요? 근데 사실 함부로 분리하면 안 돼. 저렇게 분리하고 합치고 할 수 있는 건 저 안쪽이 0보다
클 때 0일 때는 분자가 0일 때는 괜찮긴 해요. 근데 원래는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몇일 때 미분계수 알면 되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제한시켜놓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지금 x가 0 되면 안 돼.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애초에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정렬에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해도 되겠는 거야. 어차피 빠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x의 범위도 실현이 안 됐네. 언제 이용되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원래 이렇게 정의형이면 n은 정수 써줄 수 있는 게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냥 y는 한 다음에 ln하고 루트하고 1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ln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럼 ln이기 때문에 내가 몇 분의 몇을 앞으로 빼낼 수 있는 거야? 2분의 1로 묶어버릴 수 있죠. 2분의 1 한 다음에 ln하고 1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ln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미분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자, x에 대한 안배는 미분하면 2분의 1 실수면 그냥 앞에 놓고, 자, ln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ln 절대값 fx 미분하면 f분의 f 프라임 이렇게 나왔었죠? 원래는 x분의 1 이렇게 되는데 x자리에 1 플러스 코사인 x 합성되어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우리가 무슨 미분을 곱해줘야 돼? 얘 속미분을 곱해서 분자에 그 미분한 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원리상. 그럼 얘 미분하면 1은 어떻게 될 거고? 없어지고 분자는 누가 나올 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들아?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무슨 미분을 위에 곱해주면? 속미분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좀 열받네. 분모가 똑같으면 합칠 수가 없죠? 분자를 똑같이 맞춰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x가 몇일 때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묶어주고, 자, 코사인이 몇이냐 3분의 파이 때는 2분의 1이니까 그럼 몇 분의 2분의 3분의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그럼 2분의 1 분의 하고 2분의 저 2분의 3 몇 번을 그러구나 하면은 이거 2분의 분모의 2분의 1 분자의 2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날리고 시작해도 될까?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으로 앞으로 묶어내면은 계산하기 귀찮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지? 지저분 생겼네 다리. 이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답은 1번 맞나요? 1번 맞아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 보자마자 ln이니까 아주 거지같이 생겼는데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한 다음에 루트 앞으로 2분의 1로 빼낼 수 있어서 그걸 하고 싶기도 하고, 모양이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저거 2분의 1 맞고 2분의 1 풀고 저거 좀 반감 공식인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하고 싶었어. 이렇게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 이게 단각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y는 ln 한 다음에 루트하고 단각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사인 제곱 2분의 x 분의 코사인 제곱 2분의 x. 나중에 ln 한 다음에 절대값하고 코탄젠트 2분의 x 이렇게 되네. 제곱이랑 루트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합성한 수미분을 많이 한다면 그러면 코탄젠트 2분의 x 분의 끔찍하다. 얘를 미분을 하면은 코탄젠트 미분하면 뭐든지 기억나니?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인데 거기에 또 2분의 1 소미분이 한 번 더 나와야 돼. 소미분이 또 나와야 돼서 이거는 계산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일단 풀어놓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2분의 x 한 다음에 얘 미분한 것도 이제 2분의 1이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거 좀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 다음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다 나와서 6분의 파이죠?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이지? 루트 3이 될 거고, 분모는
그리고 6분의 파이 코시컨트 사인 역수죠. 사인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제곱하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와 나한테 공부를 이렇게 계산하면 하네 분의 마이너스 2는 답이 다르다. 답이 다르다.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9분의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분모가 3이었죠. 추가 돼버려. 이건 어떻게 했을 때는 모르겠다. 괜찮아.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안 까불고 LN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계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601번이고 612번. 자,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매개 변수 미분법 생각이 나야죠. 그런 다음에 x, y를 같이 관계식으로 못 묶어내니까 중간 다리 같은 t를 이용해서 우리가 x, y를 각각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y'을 의미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는 dy, dx를 의미를 하는 거죠. y를 x에 내려 미분했을 때 거기다 y 대입한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은 dy dt 나누기 dx dt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바로 계산을 해주면 dy dt는 y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하는 거니까 at가 되겠죠. dx dt는 x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하니까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위죠 a, b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y 프라임 마이너스 1일 때니까 t가 몇일 때? 1일 때. 그때의 x 값과 y 값을 더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9, 4분의 10이 나와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질문한 점수 어디까지 해봤어? 유분하는 거까지 했는데 이거까지 했어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 이거는? 거기까지 했는데 어. 저 t에 a를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어? 네, 이건 무슨 주합표? x x 주합표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겠죠? 네. 이건 얘들아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일직선에 가는 거잖아. 당장 다음 학기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catal기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가도 겨울방학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624번. 지금 너희한테 완벽하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바라진 않아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자 봅시다. 이거 왠지 뭔가 그때 그거 아니냐? 근데 점 못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이거 0 대입하면 1이었나? 0 대입하면 1 되는 건데 이거 못 찾아가지고 이거 역함수인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걸 왜 역함수인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x, y 음함수꼴로 표현돼서 음함수인법은 난 쓰는 게 좋거든. 그럼 양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할게. 그럼 좌변은 뭐가 될 거야? 1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변 여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y에 fx를 본다면 이 fx는 있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은 이 fx는 이 y 그대로 있고 성미분인 f'x, y'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플러스 얘도 efx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f'이 이 y'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를 그냥 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한 미분이었지? y' 곱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내가 좀 계산이 편하다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y'을 구하면 되죠. 그럼 y'을 묶었을 때 2의 y승 플러스 2 그러니까 그럼 y'은 2의 y승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x가 1일 때를 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긴 지금 y', dy, dx는 누구 값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y 값에 의해 결정되니까 x가 1일 때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계산을 풀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자연수 하나씩 대입하고 뭐 정수 대입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못 푸는 거야. 이거는 원래 지금 이거 넘기면은 지수 좌변은 다항이죠. 지수 곱하기 다항은 원래 사람이 계산 못하는 거야. 컴퓨터한테 시켜야 돼. 근데
적당한 자연수나 정수값 대입해서 찾을 수 있으면 개꿀하고 쓰면 되고, 만약에 막 2분의 7 이런 거나 못 찾는 거야 우리가 그냥 컴퓨터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연수 정수만 넘어가 아니면 그냥 보면 되는데 내가 근데 좀 덜 했어. 0 대입하면 0 하면 여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구나. 1,0을 지나는 x가 1대 y가 0이구나 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y 프라임하고 x가 1일 때 그때 y는 몇이고? 0이고, 또는 그냥 1, 퀴션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1,0일 때 x가 1, y가 0일 때, 또는 그냥 y가 0일 때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때 계산해보면은 0 대입하면 3분의 1 이렇게 4분의 1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던 거죠. 이 질문 하나도 선생님 어디까지 해봤을까? 그냥 못했어요. 그냥 못했어? 참고로 이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이렇게 y는 하고 정립했으면 우리 양함수꼴로 표현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렇게 정리 안 됐으면 무슨 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음함수 표현이야. 음함수 표현되어 있으면 나는 그냥 음함수 기분을 해요. 그게 편하더라고. 625번. 야, 이 무슨 일이냐? 싫어요. 자, 봅시다. 이것도 나는 음함수 기분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분할게요. 이 y가 몇일 때 이렇게 좋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내가 당연히 1에 대해 x에 대해 미분하겠죠? 그럼 1은 하고 탄젠트는 미분하면 뭐가 되고, 시컨트 제곱 y 한 다음에 속미분인 누가 뒤에 곱해줘야 돼? y 프라임 더하기 시컨트는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지? 시컨트 탄젠트 잘 외우고 있구나. 하고 속미분인 y 프라임 사실 한 번에 묶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y밖에 없었지. 이렇게. 그러면 나왔지? y 프라임은 그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굳이 안 넘겨도 괜찮아. 그냥 내가 여기다가 y의 몇을 대입해버려도 되는 거야. 4 대입하면 4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은 여기 시컨트 제곱 y인데 시컨트 4분의 파이는 누구의 역수야? 코사인 4분의 파이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수는 루트 2라서 적으면 2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가 되겠지. 지금 그러면 루트 2 탄젠트 y는 이거 몇이야?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y 프라임하고 y가 몇일 때? 4분의 파이. 따라서 y 프라임하고 y는 4일 때는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슨 화를 해줘야 돼? 분모에 이거 해줘야 되죠. 4 빼기 2니까 2분의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거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되지 않을까. 답 맞나요? 내가 계산 잘했어. 푼 사람? 네, 이거 맞아요? 네, 넌 어떻게 풀었어? 음함수 미분했어 그냥? 자, 이걸 만약에 역함수 미분으로 풀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걸 그냥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거 역함수가 존재해야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게 x는 탄젠트 y 플러스 시컨트 y 이렇게 되는 거 치세요. 그러면 얘는 x 역함수니까 x, y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x, y를? 지금 역함수니까 x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본인 알겠어? 내가 원하는 거는 y가 몇일 때? 이때 기울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대칭되는 애는 무슨 좌표가 4분의 파일 때?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때의 기울기, 얘네들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라고 그랬죠? 지금 그림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x증가랑 y증가랑 둘이 바뀌어서 역수관계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이걸 미분한 다음에 x에 몇 대입하고 4분의 파이 대입한 걸 뭐 취해주면?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역함수 미분 푸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음함수 미분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을 때는. 끝인가? 네. 숙제 다 못한 사람 손. 네, 얼마나 남았어? 끝까지 풀었는데 드문드문 뭐라고? 안 좋은데요. 드문드문 약간 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끝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아 이번에 들은 걸 다 못했어?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은 게 있어요. 아 이번 거는? 이번 거. 네. 이번 거 다 했어? 이번 게. 이번 거 좀 남았어? 또 다 못한 사람 누구 있었죠? 아유랑이는? 미안. 저 2장 하나. 2장 정도 남았어? 또 넌 아까 확인될 것 같게.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적방을 할 건데 얘들아 이거 일단 내가 바로 설명을 할게. 자, 우리 수투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도배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배웠어요. 왜냐면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대신 확인할 수 있다를 평균값 정리로 증명을 하거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증가함수, 최대치수를 배웠는데 그건 수투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한 거야. 전제로 깔려 있어서 적방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똑같이 그냥 복습하고 추가된 게 변곡점 찾는 거 하나 그냥 추가된 거야.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오늘 바로 할게요. 자, 적방은 유형 얘들은 크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5가지. 5가지. 사실 그냥 한 가지로 해도 돼요. 그냥 접선 공식 한 다음에 따로따로 거기서 풀어도 돼. 근데 그러면 문제가 복잡하면 조금 헤맬 수가 있어.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전략을 세워놓고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시간 좀 더 아낄 수 있다. 자, 제일 기본적인 유형은 뭐를 알고 있을 때?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접선 공식을 쓰면 돼요. 불러주세요. y는 x'(t), x-t 이거 우리가 무슨 공식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접선 공식 하면 그냥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법선은 평면상에서의 법선과 공간상에서의 법선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평면상에서의 법선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에 뭐하고 수직하고 접점을 지나는 얘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법선은 지나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는 똑같아. 다만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역수 취하고 그렇죠. 도반대. 도반대. y는 뭐라 쓰면 되겠니? 하고 플러스 우리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볼까? 나중에 법선 공식이라고 봅시다. 뭐 거창하게 뭐 공식이라고 할 건 없는데 나만 붙이는 거지. 자, 우리가 전방 우리 수준 하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접점을 알고 있을 땐 바로 접선 공식 또는 법선 공식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접방에서 따라하세요. 접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점. 접점. 무조건 접점이야. 무조건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유형. 이번엔 접점을 알려주고 뭐를 알려줄 때가 있대요.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기울기가 몇인 접선, 어디서 언제 접선인지는 안 알려줘요. 기울기 몇인 접선 이렇게 알려줘.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접점이 없다. 접점은 뭐하고 시작해야 돼요? 미지수를 조금만 FT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접점 하시기 시작. 1번 따라하세요. 접점을 T, FT. 그러면 내가 T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왜? 접점이 제일 중요하고 접점 알았다? 바로 접선 공식 하면 되거든. 미지수가 원래 없었는데 내가 하나 만들었어. 미지수 하나가 생겼죠? 식 몇 개가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문제에서 말했던 기울기 m과 어떻다? F'T는 m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미지수. 이건 숫자를 문제에서 줄 거야. 미지수가 t밖에 없어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그럼 t값이 나와. t가 나왔다 무슨 공식? 접점 공식 하면 되는 거예요. 접점을 t, ft 놓고 F'T는 m 식 풀면 t가 나와. t가 나왔다 그럼 바로 무슨 공식? 접점 공식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억할 거는 기울기 좋다? F'T는 m 써줄 거야.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냥. F'T m 풀면은 그냥 접점이 나와서 나머지 계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알려줄 때도 있어요. 10개. 점 알려줘서 좀 좋았어. 근데 알고 보니 무슨 점? 밖에 점이요.
밖에 점을 알려주면 또 중요한 점 무슨 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접점을 내가 뭐하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나는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 따라하세요. 평변은 순변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하고 계속 미적분에서도 수출랑 똑같이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무슨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접점을 넣고 일단 이게 시작이야. 접점 없다 무조건 미지수를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런 다음에 미지수 하나 생겼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 풀어줘야 돼. 그래서 식 몇 개가 필요해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아까는 F'T는 M 이렇게 해서 끝났죠? 이번에 M 기울기 안 알려주고 밖에 점적표 3,4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얘네들의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그럼 B만 알아듣네. T-A분의 이게 저 접점에서의 무슨 변화율과 똑같다?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는 숫자로 줄 거기 때문에 T가 나와요. 그럼 바로 무슨 공식? 여기 평균은 순변 이렇게 쓸게요. 하면은 여기도 미지수가 T가 바로 해결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무슨 접선인 경우 공통접선 대부분은 한 점에서의 공통접선인데 좀 어렵게 나오면 두 점에서 접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한 점일 때는 원래는 접점을 T, F를 놓는 게 맞으나 그냥 여기는 그냥 T로만 놔도 X는 T 이렇게만 놔도 자, 여기서 공통접선 갖는다? 일단 둘이 무슨 값이 똑같아야 만날 수 있죠? 함수 값이 똑같아야 만날 수 있죠. 그러면 뭐랑 뭐랑 같아야 하고 FT랑 같아야 하고 AND 그리고 공통 접선 접해야 되겠다는 순간 변화를 어때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똑같아야죠. 이렇게.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 그럼 미지수 몇 개 처리 가능? 근데 내가 놓은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 그 말은 얘네 둘 중에 하나에 미정계수가 하나 정도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또는 얘를 1일 때 접해요 라고 알려줬다? 그럼 내가 미지수 안 났지? 식이 몇 개가 나와버렸어? 그럼 얘네들에 들어가 있는 미정계수 몇 개까지 처리 가능? 2개까지 처리 가능. 미정계수 3개다? 다는 F3은 5다. 뭐 이런 식으로 주겠지. 그래서 식을 하나 줄 거야. 그런 다음에 두 점일 때가 이제 좀 많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사실 이것도 기본 Y는 F, 그러니까 접선 공식 작성해서 하나씩 구해서 쓰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더 헤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 그냥 식을 바로 세워놓고 계산만 하면 되게 하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접점이 없죠? 접점 나와야 돼. 몇 콤마 몇 선인 거야? T, T. 여기도 접점인데 없죠? 근데 T로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몇 콤마? 나는 주로 뭐 쓴다 그랬지? T가 맞나요? 난 S를 쓰면 돼. S, U, V 뭐 이런 걸 쓰는 편이야. 자, S 콤마 그럼 뭐라 써야 될까 여기는? 네, F 위의 점이 아니라 G 위의 점이죠. GS. 자, 그럼 다음에 따라하세요. 순변은? 평변은? 순변. 식으로 한번 써줄까요? 자, 여기서의 순변은 어떻게 되고? 그냥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접점의 평균 변화는 어떻게 돼요? 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 2랑 이 점에서 무슨 변화율이? 자, 그러면 등호가 몇 개 붙어 있어? 이거는 미지수 2개 처리 가능한 식이에요. 내가 이 중에 2개를 골라서 이렇게 갖다를 쓰든 이렇게 갖다를 쓰든 이렇게 갖다를 쓰든 식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지. 근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2가지를 쓰든 결과가 항상 똑같아. 이건 미지수가 등호가 2개다 미지수 2개밖에 처리가 안 되는 식이니까 이 3개 중에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조합으로 2개씩을 뽑아내서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나오게 되겠죠 아마? 까다로운 문제 나오면. 그래서 공통접선은 유형이 2개 나온다. 귀찮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히려 뭐를 알려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을 오히려 알려줘. 알려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미정계수, 함수에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데 자, 이럴 때는 일단 무슨 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접점. 당연히 접점을 놓고 시작해야겠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조금 치하게 바로 접선 공식을 일단 쓰고 시작해요.
식 쓰고 정리를 해. 그러면 이게 y는 f't x 플러스 ft-tf 프라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랑 얘가 완전히 어떤 직선이다. 그래서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다. 내가 왜 이거 뭐 하려고 비워놨지? 개수비로 뭔가 두 줄을 썼으니까 내가 여기 비워놨을 텐데. 근데 여행 같아서 아예 모르겠다. 연락이 전에 비웠네요. 리셋됐겠구나. 너 혹시 여기 뭐였는지 아냐? 왜 두 줄일까? 그때도 쌤이 이거 왜 두 줄일까? 그랬나? 그랬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접방을 알려줄 때, 접점을 알려줄 때, 기울기를 알려줄 때, 밖에점을 알려줄 때, 공통접선일 때, 접방을 알려줬을 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크게 5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는 그냥 짜잘짜잘한 것들이니까 저희가 상황에 맞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배우냐? 극점 구하기, 변곡점 구하기, 정확히 말하면 찾기죠. 이분 가능한 함수에서 우리가 극점과 변곡점을 찾는 방법. 그냥 증가함수 문제 얘기하네. 자, 증가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어떤 구간에서 증가함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 기억나니?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증가함수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x1, x2가 정역, 어떤 구간, 정역의 원소일 때 만약에 x1, x2 중에 x2가 크다면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값이 크다면 무슨 값도 한번 클 때? 수가 아니 x1, x2를 어떻게 뽑든 큰 거의 함수값이 더 크다? 항상 이렇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니까 문제에서 주로 이렇게 줘요. 이 식 보자마자 우리가 무슨 함수구나? 증가함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보자마자 f'은 0 이상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증가함 감소와 미분계도 관계. 원래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절대 부등식인 걸 보여줘야 돼. 이게 개귀찮아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어. 와! 증가함수는 그냥 f' 이용해도 되는구나 해서 f'이 0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f가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증가한다? 그럼 f'이 항상 어떻겠구나. 크거나 같겠구나. 여기서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포함 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는 예시를 그려야지. 자, 세 개의 fx 그래프가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f'이 항상 0보다 크죠? 얘는 f'이 0보다 크지는 않아. 0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f'이 어떻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느냐? 0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상수함수인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는 f'이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크니까 어떻다고 표현해 줘야 되는? 이렇게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증가함수고요. 얘는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맞아. 근데 x값이 커질 때 y값도 계속 커지긴 해요.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x값이 커지고 있는데 y값이 커져 안 커져? 그게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그래서 비감수 함수로 보통 짧게 부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 f'x가 0보다 항상 크면 무조건 증가하냐? f'x가 항상 0보다 크면 이러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 누구 말하는 거야? 1번 케이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1번 2년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번 케이스면 무조건 증가하니? 맞죠? 무조건 증가하죠? 자, 증가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 2년이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아? 1번 또는 2번이라면 무조건 0 이상이라는 맞아요? 틀려요? 0 이상이 항상 성립해요. 얘 0 이상이죠? 0보다 크니까 0 이상인 거 맞죠?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자, 반대의 예시가 왜 안 되느냐? f'0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면
얘도 0 이상은 맞죠? 0보다 크니까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1, 2, 3번 케이스라면 이런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 2, 3번 케이스라면 증가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발리가 몇 번 케이스야? 3번 케이스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성립하지 않아서 차례 명제가 아니에요. 자, 증가하면 항상 f'x가 0보다 크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증가하면이라고 했으면 증가는 1번 또는 2번이라면 이런 거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1번 또는 2번이라면 항상 f'이 0보다 크다 발려야 됐죠? 2번이 그 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함 관계를 따지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들 안쪽에 증가함수인 애들이 존재하고요. 안쪽에 f'이 0보다 큰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0 이상이지만 증가하지 않는 애가 3번 케이스. 증가하지만 항상 0보다 크지 않은 애가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수투 내용이라 지금 수투 내용 복습을 하는 거 혹시나 모를까봐 복습을 시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취소의 극대극소의 정의까지 넣었는데요. 자,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 표현된 거 보고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냐? 왜 잠 별로 못 잤냐? 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 fx랑 fa를 비교를 해요. 얘가 최대래. 얘가 제일 최대야.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최대이려면? 돼요. 같아도 여기도 최대고 여기도 최대인 거야. 여기가 x가 a일 때 b일 때 c 그러면 x가 a, b일 때 최대값 c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똑같은데 어떻게 최대야? 최대야. 왜? 정의를 그렇게 했어. 약속을. 그렇게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나보다 뭐 하나만 없으면 내가 최대인 거야? 나보다 큰 애가 없으면 내가 최대야. 나랑 같은 애는 괜찮아. 자, 그럼 최소는 반대가 되겠죠? fx랑 fa를 비교했을 때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건 괜찮아. 얘보다 작은 거는 없다. 이러면 이거는 최소다라는 걸 정의를 하는 거죠. 극대극소의 정의는 영어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로컬, 맥시멈, 미니멈. 여기서 말하는 그 로컬은 인의의 열린 구간. 보통은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아서 표현을 해요. 만약에 어떤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내가 최대다? 그러면 얘는 극대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다가 칩시다. 자, 일단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지점은 1번이라겠죠. 극대극소 찾아라 그럼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어. 이 후보 4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안 봐도 돼. 이 4개밖에 없어요. 2번은 불연속 지점. 불연속 지점이죠. 그럼 불연속 섹션이니까. 3번 청점. 4번 도함수가 0 지점. 이렇게 4개만 보면 되는데 양끝점은 언제 생기냐?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만 생겨요.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으면 x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양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만 이 양끝점을 떠올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불연속점은 언제 생기냐? 주로 우리가 다항함수나 초월함수를 주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연속인 애들이야. 미분 가능한 애들이고, 언제 생기냐? 이거는 주로 구간분할함수로 표현했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는 f1을 쓰고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2를 쓰세요. 하면은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돼, 직접. 불연속이다? 직접 그래프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천점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 구간분할함수에서 우리가 1000점 생길 수 있죠? a를 기준으로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되면 1000점이 생길 수 있지? 1000점 생길 수 있고, 이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도 사실 절대값을 구간분할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분할도 똑같죠. 구간분할로. 근데 헷갈릴까봐. 그 외에는 게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하다? 그럼 끝난 거야. 미분 가능하다? 정역제한 안 되겠죠? 불연속점 있을 수가 없죠? 1000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어디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f'이 0인 지점만 딱 체크하면 돼요.
0이라고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죠. 생길 수도 있는지, 될 수도 있는지. 극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 로컬 맥시멈으로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 0지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f'x가 0지점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관찰할 건데 얘는 극대라 말할 수 있나요? 극대라 말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너무 쉬워 하지 말까? 그냥 극대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거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가 0이어도 f'x가 0인 지점에도 극점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 세영아, 1000점 있니 이 문제? 불연속점 있니? 네, 이 불연속 지점 하나 있죠? 불연속 지점에서 극대와 극소가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 왜? 좁게 열린 구간이야 분명히. 열린 구간 잡았을 땐 이 열린 로컬에서는 얘가 무슨 값이니까? 로컬로 봤을 때 최대가 극대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지. 양끝점? 여기는 정의 안 됐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야. 정의돼 있으니까 봐야죠. 로컬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로컬에서 얘가 최소, 얘는 그 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끝값. 최대값 찾아라 그러면 양끝값 아니면 극대값 둘 중에 하나야.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에요. 정의역 제한 안 됐으면 양끝값이 있어 없어? 정의역 제한 안 됐다 양끝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최대값이 없거나 무한대로 발산하는 x를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로 발산하면 최대가 없고요. 그게 아니면 극대값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서 모르면 안 되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자, 함수의 오목과 볼록은 여기서 쳐보려나? 그래? 변곡점을 너네가 당연히 모르겠구나. 이거 하나 새로 배울 게 있었네요. 자, 함수의 오목볼록은 우리가 말은 그냥 오목볼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부를 때는 위로볼록, 아래로볼록 2차 함수 개형 떠올려보세요. 위로볼록, 아래로볼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냥 부를 때 오목볼록이라고 하는데 얘는 위로볼록하다, 아래로볼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는 뭐를 나누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f'이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럼 f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증가했겠죠.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그거를 그리면 그 증가표를 그렸다면 증가하고 있었겠지. 근데 증가하는 모양이 사실 여러 개야.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점점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그냥 이거를 연장해서 2차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상상을 해라.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얘 위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그럼 이건 위로 볼록하게 증가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럼 얘는 2차 함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증가하는 거라 말하면 될까?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생각하면 돼요. 자, 감소도 이렇게 1, 2, 3. 자, 유찬아, 1번은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 중일까요? 천천히 더 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우리 3차 함수 할 때는 급격히 완만히 막 했잖아. 그걸 우리가 계정 미적분에서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표현해. 유찬아, 얘는 어떻게 감소하는 중?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하는 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F'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볼까요? F', 더블 프라임. 이게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뭐하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그려볼게.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F'의 도함수인 F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니까 감소하다 증가한 거야. 그래서 뿔, 증이고 3차함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도함수 값이 플러스죠.
도함수 값이 플러스야. 근데 양수는 양수인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미분계수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왜 작아지느냐? 그 도함수의 부호가 뭐여서? 마이너스여서 원하는 나름 F'을 도함수로 더블 프라임이 도함수라면 얘가 원함수 되죠? 얘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얘가 감소한다? 그러면 얘 함수값이 감소하면 F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야.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증가는 증가인데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면서 증가하면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증가하게 돼요. 왜냐면 증가는 증가인데 플러스니까 그 증가하는 그 F'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는 감소인데 급격히 감소하다 완만히 감소하죠. 그 바뀐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곡선이 모양이 변한다. 변곡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점은 어떤 지점이냐? 위로 볼록과 여기가 이 왼쪽 점이 위로 볼록이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볼록으로 바뀌었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오목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왜 변하느냐? 보세요. 점점 급격하게 감소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점점 가팔라지잖아. 그 말은 미분계수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0에서 시작해서 마사 점점 기울기가 아래로 내리꽂히는 거야. 그 말은 여기 함수값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값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니까 맞아요? 얘가 점점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점점 급격히 떨어지는 거야. 얘가 왜 감소했어? 더블 프라임 부호가 뭐여서? 마이너스여서 로 판단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지울게요. 문제 풀 때 보려고 했는데. 자, 만약에 F'이 음수잖아. 더블 프라임이 만약에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F'이 얘 원함수, 얘가 도함수라고 생각해봐. 이게 원함수였다 생각해봐. 이게 도함수.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어때요? 그러면 F'은 뭐 하고 있을까? 그렇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여기 그림으로 그려줄까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는 증가인데 점점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나와?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만약에 감소하고 있었다면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점점 아래로 내리꽂혀. 여기서 점점 완만해지지만 여기서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공통점은 뭐로 볼록한 모양이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때는 F가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어? 자, 그럼 만약에 F 더블 프라임이 만약에 0보다 크면요. 그러면 X를 써줄게요. 그럼 F 프라임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F가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F는 증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감소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증가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살짝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F의 모양이 어떤 상황이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는구나. 아볼, 위볼 이렇게 줄여서 부를까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까지 괜찮나요? 3차함수 애들이 막 그릴 때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얘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음수가 되면 어디로 볼록한 모양? 위로 볼록한 모양이어서 증가할 때도 지금 마이너스죠. 이 영역에서는 마이너스죠. 더블 프라임 부호가 그럼 증가할 때도 어디로 볼록한 모양으로 증가해야 되고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감소할 F가 감소할 때 여기 마이너스여서 감소할 때도 어디로 볼록한 모양으로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를 기점으로 어디로 볼록한 모양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모양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거야. 이 바뀌는 지점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요? 변곡점. 변곡점이 언제 생기느냐? 더블 프라임에 뭐가 바뀔 때? 부호가 바뀔 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얘는 뭐가 변하는 거죠? 진각이 변해요. 그럼 얘 무슨 점이라고 말하지 이때를? 그래서 변곡점이 언제 생기냐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극점을 가질 때. 이게 도함수가 부호가 변할 때. 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지워도 되겠죠, 얘들아? 지우고 한번 치워 쓰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떤 구간에서 fx가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이게 f 프라임의 도함수로 생각해봐.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원함수인 f 프라임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그 어디로 볼록한 모양이라 생각하면 될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야. 기본이 양수 기본이 아래로 볼록이야. f는 어디로 볼록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반대예요. f는 어디로 볼록한 모양이 그려질 거다. 위로 볼록. 자, x는 a에서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변하면 아까 했죠? 부호가 변하면 플러스에서는 위로 볼록, 마이너스였으면 아래로 플러스는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는 위로 볼록인데 부호가 변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한 거야. 그러면 원함수 fx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 지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몇 참수? 3차 함수 우리가 이거 쭉 한번 미분해가지고 이계도함수까지 구해볼게요. 그래서 전개해서 x3승 마이너스 3x. 자, 도함수 구해볼게요. 불러주세요. 이계도함수 넣읍시다. 자, 그러면 얘를 바로 미분하기 제일 편하겠죠?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자, 얘부터 한번 내가 그려볼게. 얘 그래프 그리면은 x축 한 다음에 x축과 어디서 만나겠네? x가 0일 때 만나겠죠? 그리고 1차 함수처럼 위로 뚫고 지나가. 기울기 몇으로? 6. 6은 이거보다 크지만 대충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부호로 관찰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가 변할 때, 얘 부호가 변할 때 자, 얘는 마일, 풀마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 부호가 변한다?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원함수의 증감이 변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f' 입장에서는 더블' 자기 도함수거든. 그래서 얘 부호가 변하면 얘 증감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극점이 되는 거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원함수 f는 무슨 점이 생기더라? 변곡점이 생기더라. 여기까지는 분명히 더블 프라임이 무슨 수였기 때문에 기본이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음수는 반대로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하게 강조해야 돼.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원함수는 무슨 점을 갖는다? 그럼 이제 위로 볼록에서 무슨 볼록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아래로 볼록.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이 기본이죠. 아래로 볼록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감소, 아래로 볼록인데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해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은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한, 사실 그 그래프로 증가감소도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극점 변곡 찾기 정리하면 끝이네.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 쓰지는 못했겠지만. 자, 우리가 F'에서 극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F의 무슨 변화를 봐도 되고, F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극점이 되는 걸까?
증강 변화. 근데 이거 알아보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F'의 무슨 변화를 대신 보는 거예요? 도변화를 대신 보는 게 훨씬 관찰이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변곡점은 되게 유사해요. 자, 변곡점은 어떻게 생기냐면 F의 모양이 변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변해요. 그걸 왜 여기서는 오목볼록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위볼, 아볼, 그리고 오목볼록 변화. 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무슨 점이라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하기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증감 변화를 봐요. 또는 얘 증감 변화 알아보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 그래서 또 얘의 도함수인 누구의? F'의 무슨 변화? 를 관찰을 하는 거야. 모양이 약간 이때랑 증감 변화 알기 힘드니까 부호 변화, 도함 인근하고 부호 변화하는 게 여기랑 똑같아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변곡점 찾는 경우는 그냥 이거는 제일 쉬운 게 그냥 F 더블 프라임의 부호 변화 찾는 게 제일 편해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변곡점 찾아라. 그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이게 도함수고 부호가 그 지점에서 뿔마, 마뿔 변하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극점 찾듯이. 자, 극점 찾는 방법은 우리가 F'의 무슨 변화를 볼 수 있고 보면 보면 되는 거죠. 자, F'의 만약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점인 거야? F'의 플러스다? 그럼 원함수 F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는 뭐 하는 걸로 바뀌어? 그럼 무슨 점이겠어? 극대점이겠죠? 자, 그러면 극소는 뭐 하다가 뭐 하는 거니까?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부호가 뭐에서 뭐로? 이렇게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이 관찰하는 게 그 지점 근처에서 맞불, 뿔만 관찰하기 좀 힘들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계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F 프라임 1A, 그 지점은 X가 A일 때라고 칠게요. 이게 0이고 0인데 그럼 일단 기울기가 0인 상태잖아. 근데 만약에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얘가 만약에 0보다 A라고 볼게요. 얘가 0보다 컸다면 A 근처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중에 어떤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었겠네, 그래프가?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무슨 볼록이라고 했죠? 아래로 볼록. 그럼 무슨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냥 대입해서 변화가 있는 점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대입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자, 또는 F 프라임 A가 0인데 F 더블 프라임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야. 여기서 기울기 0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볼록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해서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이제 하나를 더 배운 거야. 이거 잘 쓰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진짜 개끔찍할 때 이렇게라도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오늘 새로운 점을 하나 배웠어. 무슨 점 배웠어요? 변곡점. 자, 극점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인 거죠? 변곡점은 원함수의 무슨 상태가 변하는 거야? 뭐 또는 뭐 둘 중에 하나가 변하는 거?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상태가 변하는 거, 또는 오목 볼록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할 때,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표현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변하는 지점. 자, 원함수에 뭐가 변하는 지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하는 지점. 또는 이거 알아보기 되게 힘들어. fx-식 보고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걔의 무슨 변화를 봐도 되고, 만약에 F 프라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도함수야. 얘 증가하다가 0 시절 뭐 하는 걸로 바뀌었어?
감소. 그럼 원함수 여기서 변곡점 무조건 가져야 돼. 변곡점 가져야 돼. 여기도 뭐하나 뭐 하는 걸로 바뀌었어? 그럼 무조건 여기서도 뭐 어디서든가 변곡점을 가져야 돼요. 그 더블 프라임의 보변화를 봐도 되고 정 힘들다는 계산을 얘 F 프라임 보변화 보듯이 더블 프라임의 보변을 봐도 괜찮아요. 이런 걸 굳이 하는 이유는 다음 함수 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왜 하느냐? 3차 함수, 4차 함수 두 개밖에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함수의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져요.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간단하게만 진짜 간단한 케이스만 얘기 곱하기로 하는 것만 얘기해도 y는 한 다음에 다항 곱하기 지수 꼴의 함수 이런 함수들을 초월 함수들을 부르는 지수로 삼가 다항 뭐 얘네들 만든 걸 초월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도 있고 뭐 y는 한 다음에 다항 곱하기 삼각 이런 데도 나와요. 2x제곱 sin x 막 이런 것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 가늠이 안 돼. 그래서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해서 우리가 모양을 잘 최대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또는 이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지수함수 곱하기 로그함수 y 막 이런 거 2의 x승 ln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증강표로 그리듯이 도함수 이용한 개용치로 이게 도함수로 위로 물론 아래로 판단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변곡점 원칙만 딱 배우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쭉